이번 테마는 266쪽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보충하겠습니다. 이 법 시행하기 이전 명의신탁은 유효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신탁자고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입니다. 대외적 소유자가 의리므로 건너간 병은 제3자는 선의하기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했고요. 다만 이 병이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실서 법률행위 무효라는 거죠. 그런데 시행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종종 배우자 및 종교단체는 유효죠. 그러면 명의신탁은 무효로 가는데 명의신탁에 해당이 되지만 이런 종종 배우자 및 종교단체는 그냥 시행 이전 이 명의신탁 요거로 가서 정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로 시험 테마는 무효를 전제로 해서 출제된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명의신탁 법리는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 탈법, 불법, 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1995년 실명법이 제정돼서 시행됐다. 적용 보입니다. 부동산 소유권만 하지 않고요. 소유권 기타 물건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 적용하겠다. 그런데 적용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 및 양도 담보. 이거는 앞에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명법은 적용되지 않고요. 상호 명의신탁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를 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유입니다. 일필지를 갑을이 5천 내서 삽니다. 그러면 지금 갑을이 일필지를 공유했을 때 등기부상 2분의 1, 2분의 1 이게 일반적인 공유죠. 그래서 나중에 갑과 을 둘 중 한 사람이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쪼개가면 됩니다. 그런데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은 살 때부터 갑과 을이 만나서 자를 갖고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갑고 이쪽은 을거. 그 등기부상 지분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다 결정됐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공유물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풀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탁재산 사실을 등기한 경우는 적용 제외가 되죠. 그 다음에 특례입니다. 이 뜻은 명의신탁은 해당이 되나 예외적으로 유효로서 허용되는 경우죠. 그래서 아까 종종 부동산,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신탁 물론 조세 포탈 목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무효 명의신탁 종류 3가지 봅니다. 집중하세요. 이전형입니다. 신탁자, 수탁자, 명의신탁하고요. 등기가 쭉 넘어갑니다. 이때 명의신탁은 무효고 물권 변동 무효. 따라서 명의신탁이 무효죠. 그러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는 유효를 전제로 쓰는 말. 그리고 물권 변동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 등기 이전 넘겨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반환받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은 신탁자 갑에게 있다. 물권 변동이 무효니까 갈리지 않습니다. 나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신탁자는 소유권의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해서 다시 말소 등기 청구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정 명의회복으로 소유권 가져올 수도 있죠. 말소 또는 이전. 진정 명의는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자가 누구기 때문에 신탁자. 자, 그런데 여긴 이전이죠. 그런데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게 되면 병은 선의 악이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건너간 제3자는 악이 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이게 이전형 명의신탁. 두 번째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생략했다는 얘기네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예를 들어서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매수인이 등기가 넘어오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돼 있습니다. 이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 갑이 을하고 명의신탁을 부탁하지요. 그 다음에 또 병한테 가서 부탁합니다. 등기를 어디로 넘겨달라? 이쪽으로 넘겨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등기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즉 이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갔기 때문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때 명의신탁은 무효고요. 물권 변동도 무효. 그러면 보세요.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무효를 가지고 해지해서 등기 청구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 물권 변동이 무효죠. 그러면 소유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소유자는 수탁자 을이 아니고 매도인 병이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빨간 부분을 기억하세요.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병이 소유자라는 얘기죠. 대신 매매 계약이 유효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탁자 갑은 매도인 병을 대위해서 수탁자 을 무효 등기 말소한 이후 매매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즉 직접 할 수가 없고요. 이 사람 소유자니까 이 사람을 대위해서 일로 갔다가 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위 기억하십니다. 대위. 만약 수탁자 을이 자발적으로 등기를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발적으로 넘겨주면 등기 유효. 자발적으로 넘겨주지 않게 되면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에 이 무효 등기에 연결된 병, 선악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고요. 그 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계약형 명의신탁이죠. 갑하고 명의신탁합니다. 자, 무효입니다. 그러면 매수 자금을 제공합니다. 지금 3억을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조용히 가서 매매계약 체결하죠. 그럼 등기가 이렇게 수탁자한테 넘어오죠. 이때 매도인은 매매계약 당시 명의신탁을 모릅니다. 선이죠. 그러면 매매계약이 유효고요. 등기도 유효 등기가 됩니다. 소유자는 누구다? 수탁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사실이죠. 이때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매매계약은 유효죠. 이 매도인이 선이기 때문에. 수탁자 을의 등기는 유효입니다. 계약이 유효니까 유효 등기입니다. 딱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일 때는 해지가 안 되거든요. 수탁자 을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부동산 자체일까요? 매수자금일까요? 보세요. 매수자금은 3억이고요. 현재 이 부동산 시세가 만약에 300억입니다. 그러면 3억을 반환받느냐? 매수자금 3억이냐? 아니면 시세 300억이냐? 부동산 자체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최초에 제공한 매수자금 그 자체입니다. 300억 아닙니다. 매수자금 3억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 그런데 수탁자 을이 자발적으로 신탁자 갑에게 등기 이전한 경우는 이때는 유효가 됩니다. 자발적으로 넘겨주면서 이때는 대물 변제한다로 보시면 돼요. 대금 대신 부동산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는 거예요. 대물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이전형이든 중생형이든 계약형이든 자발적으로 등기 넘겨주는 경우는 전부 다 유효. 그러면 자, 선의일 때는 지금 유효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너간 병, 선악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잘 보세요.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죠. 다음, 그러면 앞에 부분은 매도인이 선인 경우고 두 번째는 매도인이 악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명의신탁 무효. 자, 매수자금 제공해서 매매했는데 이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 이야기죠. 알게 되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고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병이라는 사실이에요. 소유권은 매도인 병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 말소해서 다시 가져올 수 있고요. 아니면 진정 명예회복 원인 해가지고 이전 등기에서 가져올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세요. 계약형에서 매도인이 선의일 때는 유효, 악의일 때는 무효라는 것. 그러면 이 계약형 명의신탁에서 세 번째입니다. 경매 관련된 계약 명의신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러면 잠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지금 매매입니다. 병이 등기가 넘어갑니다. 이때 보세요. 선이 유효입니다. 등기 넘어갑니다. 똑같이 매도인이 악의일 때는 무효죠. 그래서 선의일 때는 유효고 악의일 때는 무효. 이건 매매에 관련된 얘기고요. 근데 이게 매매가 아니고 경매일 때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매수자금 제공했는데 경매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같은 경우에 등기가 넘어간다고 봅시다. 이때 보세요. 선이 유효입니다. 등기가 넘어갑니다. 이때 이 사람이 악의이라 할지라도 유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 비교를 해보십니다. 보세요. 매매 같은 경우는 여기 선이 악에 따라 유효, 무효가 갈리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자, 선이고 악이고 관계없이 악의도 유효가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선이 악에 따라서 내가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선택 권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매 당할 때는 이 사람이 나 경매할까 안 할까 선택 권한이 없습니다. 저당권 실행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악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계약형 명의신탁 매매일 때는 선이 악에 따라 유효, 무효가 갈린다. 경매일 때는 선악관계 없이 무조건 취득한다는 것. 네, 이것이 경매 계약 명의신탁일 때 차이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매와 경매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할 것. 문제 풀어볼까요? 1. 명의신탁 약정 무효 선혐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요. 악의 세무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즉 명의신탁 무효를 들어간 제3자는 선의도 보호받고 악의도 보호받는다는 뜻. 그러면 두 번째,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면 해지 원인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옳은 지문. 세 번째 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불법 원인급여, 반사회적 법리를 해다 볼 수는 없습니다. 틀린 지문.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신탁자, 자,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말소 등청을 대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옳은 지문이죠. 직접 안 되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이죠. 매도인이 자,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 선이죠. 그러면 그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가 아니죠. 무효죠. 주의하세요. 계약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매도인이 선의일 때 등기가 유효한 얘기지 명의신탁이 유효한 얘기는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정이고요. 여섯 번째, 자, 악이죠. 그러면 물권 변동 무효죠. 그럼 소유자는 매도인이기 때문에 신탁자가 매매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형, 중생형, 계약형. 언어 수험생이 이야기합니다. 명신탁 종류 3가지를 완벽히 이해하고 분석했더니 성적이 10점 이상이 업돼서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신탁은 완벽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강부터 49강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본 이론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가신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고요. 이거 이어서 이제 기출 응용 문제가 나올 겁니다. 기출 풀면서 그 다음에 타기간 기출 문제 섞어서 하신다면 좀 더 높은 점수로 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